물가, 금리 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고 또 연준의 좀 매파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시장도 조금 진통도 있고 잡음도 있고 막 그런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큰 그림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린 큰 그림에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골디락스라는 것이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증시는 저점을 꾸준히 상승시켜 놓으면서 그런 우상향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도전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서 연준의 이 강해진 매파적 의견으로 시장이 쉬어도 가고 있고 하지만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 이것도 좀 먼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FOMC 의사로. 자, 큰 틀에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변한 것이 없는 이벤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건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직은 큰 폭의 통화 긴축을 서두를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부담됐다면 미국 증시는 아마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번에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때 투표권자 18명 중에서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인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그런 거예요.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다.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했다. 고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명확한 어떤 시그널들이 없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주목해 보시죠. 통화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은행 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신용에 대한 어떤 신용 긴축이 경제 활동이나 이런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또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긴축에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라는 거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죠. 금리 2번 올린다?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이어퍼로 온 거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높이보다는 길이로 물가를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한번 이번 FOMC 의사록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 주말에 우리 PCE 지표가 있었는데 그때 주말에 있어갖고 제가 정리를 못해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PCE고 그 안에서 코어 PCE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코어 PCE는 월간으로는 0.4 예상치 정도 나왔고 하지만 보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은 코어 PCE 연간으로 보면 예상치 4.6보다 크게 빠져서 3.8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장의 호재는 됐던 것이죠.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골디락스 얘기했는데 한편에는 고용을 놓고 보시고요. 한편은 이제 물가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 22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후로 가장 낮았고 지금 이렇게 좀 하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뭐 이번에는 그 실제치하고 예측치하고 같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CPI 발표 있는데요. 저희가 전망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 초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3%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어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번에 발표될 CPI는 3% 이제 진입을 하겠죠. 지금 클리브랜드 여는 CPI는 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볼게. 이거는 이제 6월이고요. 8월에 발표되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7월 CPI는 아마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2%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3%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금리 2번 올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매파적 의견에 시장이 조금 더 변동이 좀 커지고 했었는데 실제로 FOMC 의사로 공개된 다음에 이 금리 패스 전망을 보니까
이번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뭐 확률은 뭐 90%로 확정적. 이거는 원래 올린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7월입니다. 여기가 7월이죠. 금리를 한 단계 올리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멈춰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올리는 게 이렇게 수치가 조금 있기는 해요.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7월에 한 번 올리고 그 이후에는 동결 쪽이 좀 우세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또 언제쯤 할 건데? 자, 그거는 지금 보면은 대략 한 내년 3월 이후 정도로 좀 뒤로 가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금리는 7월에 한 번 올린다. 9월에 한 번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 남았다는 거죠. 그럼 9월에 한 번 올리고 나면, 더 올리고 나면 동결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그걸 시장에서 악재라고 저는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신선한 악재라고. 또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한 번 올리고 오랜 시간 동결하는 쪽으로. 그렇죠? 자, 이거고요. 그러면 금리 동결 구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금리 동결 구간에 시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래 하얀 선 있죠? 이게 뭐냐면 금리 올렸다가 금리 이제 동결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동결 구간입니다. 이게 S&P 500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 그 93년 이후의 흐름입니다. 금리 동결 구간에 크게 올랐고, 그죠? 금리 인상하다 금리 동결 구간에 또 멈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죠? 이때였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 구간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 때, 또 금리 인하 할 때는 아마 시장이 한 번쯤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그리고 ISM 그 제조업 PMI하고 제조업 하고 서비스 PMI하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조업은 46, 그렇죠? 그러니까 50 아래니까 여전히 제조업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컨센서스 47.2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지수 지속 하락은 경기가 이미 침체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여기서 더 강하게 긴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약해지는 요인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PM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3.9였어요.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은 좋다는 거죠. 이번에 6월 고용보고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고용이 특히 서비스 쪽이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서비스 쪽은 뭐 레저라든지 뭐 외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좀 좋다는 거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게 좋다라는 거는 고용 시장이 견조하니까 지갑을 닫지 않는다. 돈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하나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 좀 하나 빠져 있는데 요거 잘 보시죠. 프라이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은 ISM 서비스 PMI에서 신규 주문도 늘었어요. 신규 주문도 늘었고 고용도 늘었어요. 그런데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격 지수. 가격 지수는 떨어졌어요. 자, 그게 어디냐? 요겁니다. 자, 보세요. 프라이스. 전달 대비 전달에 56.2였는데 54.1로 빠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비스 쪽은 늘어났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우호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ADP 민간 고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 22만 5천에서도 49만 7천 나오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발표한 거 정부 발표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 좀 하나 볼 거는 뭐냐면 민간 고용이 잘 보시게 되면, 자, 제조업은 12만 4천 개가 늘었고 서비스 쪽은 37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죠? 7만 개가 늘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왜 늘었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 이겁니다. 지역별 민간 고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고용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죠. 리쇼어링 뭐 밖으로 미국에서 밖으로 제조업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용이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정책의 큰 변화도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분은 사실은 여기 고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파월이 중요한 6월 고용지표. 요거는 잠시 전에 우리 비농업 고용하면서 이번에 20만 9천 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장이 우호적이었지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던 건 좀 악재였죠. 아까 요겁니다. S&P 500이 상반기에 10% 정도, 1950년 초 이후에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했었던 21번 중에서 19번이 하반기에도 올랐다는 거예요. 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상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 이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잡음이나 진통은 계속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린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2024년 내년까지 그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되겠다. 특히 내년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그리고 지금 역실적에서 실적 장세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여전히 또 좋은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